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양이가 먼저 무언가를 기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5세 민호 씨의 사연입니다. 은퇴한 건축가였던 민호 씨는 지금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민호 씨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네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15년을 함께한 고양이 별이 때문입니다. 별아, 제발 좀 그만 울어라. 새벽 3시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별이가 또 서재 앞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코리안 숏헤어 암컷으로 아내 영숙이 12년 전 길에서 주워온 고양이였어요. 처음엔 민호도 반대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무슨 고양이를 키워요? 하지만 영숙은 웃으며 말했죠. 당신 은퇴하면 심심할 텐데 친구가 있어야죠. 별이가 우리 말동무가 되어줄 거예요. 그렇게 별이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아내가 지었어요. 고양이 이마에 별 모양 무늬가 있어서 별이라고요.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민호는 60세에 건축사무소를 정리하고 은퇴했고 5년 전부터는 영숙과 함께 전국을 여행하며 제2의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영숙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아침에 두통을 호소하더니 그대로 쓰러졌고 병원에 가는 길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틀 만에 영숙은 민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민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 넓고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따뜻한 아침밥이 없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어서 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별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영숙이 가장 아꼈던 별이는 처음 몇 달 동안 영숙의 방문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곤 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예전처럼 장난도 치지 않았습니다. 별아, 너도 엄마가 보고 싶구나. 민호는 별이를 안아주며 같이 울었습니다. 둘 다 영숙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똑같았으니까요.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별이도 민호도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별이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고 가끔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기도 했어요. 민호는 동네 노인정에 나가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일주일 전 영숙의 일주기가 다가오면서 별이가 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밤마다 서재 앞에서 우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야옹, 야옹하는 평범한 울음소리가 아니라 뭔가 간절하게 호소하는 듯한 애절한 울음이었습니다. 별아, 왜 그러니? 어디 아픈 거야? 민호는 걱정이 되어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별이를 꼼꼼히 검사했어요. 혈액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었습니다. 건강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나이가 15살이니까 노묘에 해당하긴 하지만 아직 괜찮습니다. 그럼 왜 밤마다 저렇게 우는 걸까요? 혹시 스트레스를 받은 건 아닐까요? 최근에 집안에 변화가 있었나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거든요. 다만 영숙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별이가 영숙이 기일을 아는 걸까? 동물도 그런 감정이 있을까? 그날 밤도 별이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서재 문 앞에 앉아서 문을 긁으며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별아, 들어가고 싶은 거야? 민호가 서재 문을 열어주자 별이가 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책장 앞으로 가더니 앞발로 책장을 긁기 시작했어요. 야야, 그러면 안 돼. 책장 망가져. 민호가 별이를 안아들려고 했지만 별이는 평소와 달리 저항했습니다. 핥히고 물려고 하면서까지 책장 앞을 지키려 했어요.
별아, 너 왜 이러는 거야?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면서 별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결국 민호는 별이를 그대로 두고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별이의 울음소리가 귀를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재로 갔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책장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도 안 잔 것 같았습니다. 별아, 대체 뭐가 있는 거야? 민호는 별이가 긁던 책장을 살펴봤습니다. 영숙이 좋아하던 시집들이 꽂혀 있는 책장이었어요. 윤동주, 한용운, 나태주, 영숙이 즐겨 읽던 시인들의 책이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보였어요. 그냥 평범한 책장일 뿐이었습니다. 별아, 엄마 책이 보고 싶은 거야? 민호는 시집 한 권을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영숙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2018년 5월 20일 오늘 남편이 장미꽃을 사왔다.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다니 올해는 좀 다르네.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 영숙의 글씨를 보니 아내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민호는 시집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별이가 다가와 민호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마치 위로하듯이요. 하지만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별이는 계속 서재에서 울었습니다. 책장을 긁고 울부짖고 문을 긁었어요. 민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잠을 설치니 낮에도 피곤하고 식욕도 없었어요. 동네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민호야,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아, 별이가 밤마다 울어서 잠을 못 자네. 고양이가 왜 그러는데? 나도 모르겠어. 병원 가봐도 이상 없다는데. 친구들은 여러 조언을 해줬습니다. 어떤 친구는 고양이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보라고 했고, 어떤 친구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느낌이 왔습니다. 별이가 뭔가를 말하려 한다는 걸요. 15년을 함께 살면서 쌓인 교감이 있었거든요. 별이가 나한테 뭘 알려주려는 걸까? 일주일째 되던 날 밤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별이가 그렇게 집착하는 책장을 완전히 비워보기로요. 별아, 내가 뭘 찾는지 보자. 민호는 책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집, 소설, 수필집, 영숙이 평생 모은 책들이 책장에서 나왔어요. 별이는 옆에 앉아서 민호를 지켜봤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마치 민호가 뭔가를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책장이 점점 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책장 뒤쪽 벽면이 다른 곳과 색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게 뭐지? 민호가 손으로 만져보니 벽면이 살짝 흔들렸어요. 자세히 보니 얇은 합판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여보가 이런 걸 만들어 놨나? 민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합판을 조심스럽게 밀어내자 그 뒤에 작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얀 천으로 감싼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별이가 야옹하고 한 번 울더니 상자를 향해 코를 킁킁거렸어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공책 여러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영숙의 필체로 쓰인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영숙은 왜 이런 걸 숨겨놨을까요? 그리고 별이는 어떻게 이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어떠셨나요? 민호 씨는 1년 동안 고양이 별이의 이상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알고 있었어요. 책장 뒤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우리 곁의 작은 존재들, 반려동물들은 때때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말은 못하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죠. 민호 씨가 발견한 상자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민호 씨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민호 씨가 상자 속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합니다. 15년 동안 아내가 숨겨온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이 시간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